웹 제작 기초 강의 2주차 웹사이트 기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웹사이트 제작 프로세스를 말씀드릴게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는 웹 기획 부분에 포함됩니다. 1단계는 프로젝트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고요. 2단계는 분석, 3단계는 콘텐츠 설계, 4단계는 인포메이션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단계부터는 디자인, 개발, 제작, 테스트와 런칭 순서로 웹사이트가 제작됩니다. 1단계 프로젝트 계획 수립입니다. 프로젝트를 처음 클라이언트한테 받아서 이거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기획하는 담당자를 우리는 웹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하고요. 간단하게 PM이라고도 부릅니다. 프로젝트 매니저, 즉 PM은 프로젝트 전체를 총괄해서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끝날 때까지 세세한 요소들을 계획하고 관리합니다. 업무들을 살펴보면요. 근무 환경 및 팀워크를 구축하고 업무를 분장하거나 업무를 정의해주고 또한 개발 스케줄 정리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프로젝트를 총괄하게 되고요. 산출물을 확정하고 이것을 클라이언트와 아니면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개발 프로세스 구축까지 모든 일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단계는 분석입니다. 환경 요구 분석, 사용자 요구 분석, 컨텐츠 분석, 현재 사이트의 장단점 및 개선 방향 등을 분석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정보를 근거로 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객관적인 자료는 리서치, 신문, 방송, 뉴스, 공익 채널 등에 공표된 정보를 수집해서 해야 되고요. 유즈빌리티 테스트를 통한 정보 수집, 사용성, 편리함을 분석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컨텐츠 설계입니다. 우리가 웹사이트를 제작할 때 컨텐츠라는 말을 되게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때 컨텐츠는 웹사이트에 들어갈 내용,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영상 등 모든 것을 다 컨텐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설계해야 하는데 사이트를 제작하는 목적과 분석 내용에 따른 개발 방향을 기준으로 설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종류와 내용으로 사이트를 채우게 될지 계획하고 프로듀싱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콘텐츠는 중구난방하게 다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 리스트를 작성해서 그 콘텐츠를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인포메이션 아키텍처입니다. 이 인포메이션 아키텍처가 되게 낯설 수 있는데요. 준비된 콘텐츠를 사이트 내에서 조직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일련의 작업들을 정보 설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사이트의 구조 설계와 페이지 설계를 말하고요. 이게 디자인으로 연결돼서 화면 레이아웃, 내비게이션 설계, UI 설계 등의 작업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다섯 단계는 디자인입니다. 사이트의 목적과 개발 방향에 따른 디자인 기획 후 디자인 개발이 착수되는데요. 디자인이 시작된다고 해서 포토샵과 일러스트를 열어서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유사 사이트들의 디자인과 경쟁사 사이트들의 디자인을 벤치마킹하고 현 사이트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디자인 컨셉을 정해서 제작하셔야 합니다. 메인 화면의 경우에는 시안 1, 2 등과 같이 몇 가지의 대안을 제시해서 클라이언트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어야 합니다. 여섯 단계는 개발 제작입니다. 전체 디자인에 적용될 디자인 스타일 가이드를 제작하는 건데요. 전체 페이지에 디자인을 적용해서 모든 페이지를 제작하는 걸 말하고 제작된 페이지에 프로그래밍을 입히는 작업을 합니다. 테스트 런칭은 정상적으로 사이트가 구동되는지
검수하고 테스트를 거쳐서 확인하고 런칭, 즉 웹사이트를 오픈하게 됩니다. 검수를 제대로 하고 테스트를 정확히 함으로써 오픈 이후 발생된 사용자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픈 후 오류나 문제점은 없는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웹사이트를 개선하고 수정하게 됩니다. 그럼 웹사이트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웹사이트의 기능과 역할, 그 첫 번째는 웹은 다른 디자인에 비해서 정보 전달의 매체입니다. 정보 전달로서의 웹이란 뉴스, 신문, 방송 등 정보의 신속한 전달을 목표로 하는 사이트를 비롯해서 박물관, 도서관 등 방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또한 신속한 정보 갱신 및 유지관리 시스템이 중요하고 정보의 효과적인 분류, 다양한 경로 및 검색 장치, 사용자 맞춤 정보 등 쉽고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두 번째, 웹은 홍보와 광고의 매체입니다. 홍보 광고 매체로서의 웹이란 회사나 학교, 기관, 제품에 대한 홍보를 가장 큰 목적으로 하는 웹사이트와 이미지 제공 및 광고를 위한 사이트를 말합니다. 오프라인의 기업이나 학교, 기관, 기업의 상표, 제품들을 멀티미디어 기반의 매체로 옮겨와서 소개 및 홍보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홍보 사이트와 광고 매체는 사용자들의 이목을 끌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웹은 엔터테인먼트 컨텐츠입니다. 각종 오락, 연애, 게임, 스포츠, 영화, 패션, 레저, 취미, 음악 등의 정보를 다루는 사이트를 말하는데요. 사용자가 흥미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재미를 즐기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시스템과 원활한 호환성, 충분한 메모리 등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네 번째는 웹은 온라인 학습 시스템입니다. 인터넷의 최대 장점인 개방성, 대중성, 실시간 쌍방향을 이용해서 다양한 온라인 학습을 제공해주는 사이트를 말합니다. 온라인 학습 사이트의 장점은 첫 번째, 접근이 용이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하고요. 상호작용성, 사용자의 원활한 인터랙션을 뜻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 내용과 기능에 맞는 적절한 설계, 즉각적인 피드백 제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주도적 학습인데요. 스스로 학습이 가능하고요. 네 번째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교육에 비해 절감되는 경제적 효과와 교육비와 같은 직접적인 경비의 감소와 시간의 절약, 장소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웹사이트의 기능과 역할 다섯 번째, 웹은 유통 시스템이다. 웹에서의 유통 시스템이란 전자적인 매체, 기술, 수단을 이용해서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마케팅과 판매 활동을 수행하는 인터넷 비즈니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류 창고로부터 직송되는 물류 유통 방식을 통해 배송 시간과 유통 마진을 줄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화된 상품 정보 제공 서비스와 마일리지 및 포인트 통합, 각종 이벤트와 판매 행사로 소비자 참여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등 고객의 재구매율을 확보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가상 공간 속의 커뮤니티입니다. 웹에서 커뮤니티는 웹에서 형성되는 네티즌 간의 공동체나 소모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소셜 네트워크라는 것은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웹사이트의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웹사이트의 평가를 정의해보면 국어사전에서 평가라는 말은 사람이나 사물의 가치를 판단함이라고 정의합니다. 웹사이트는 국어사전에서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이를 재해석하면 웹사이트를 평가한다는 것은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치를 판단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평가를 하는 방법은 웹사이트가 무엇이 문제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웹사이트 평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야 합니다. 웹사이트에 대해서 전반적인 느낌은 어떤지, 컨텐츠는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 내비게이션은 편한지, 기능은 어떤 기능이 있는지, 상호작용성, 그 외에 상호작용성, 디자인, 시스템, 거래 프로세스, 정보 구조 등 평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웹사이트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웹사이트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진단 내용 중 사이트에 문제점이 도출되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안도 함께 웹사이트 분석서에 작성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웹사이트의 벤치마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웨브사이트의 조건에는 첫 번째, 유용한 정보와 기능을 제공한다. 두 번째, 양질의 콘텐츠로 네티즌에게 호응을 얻는다. 세 번째, 사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다. 네 번째, 사용하는 데 신뢰가 간다. 다섯 번째, 감정적인 만족을 주어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시킨다. 여섯 번째, 오락적인 요소를 접목시켜 흥미를 유발시킨다. 일곱 번째,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한다. 여덟 번째,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입니다. 그럼 여기서 벤치마킹이 어떤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벤치마킹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토대로 다른 것들의 인류 요소를 접목시켜서 새로운 구성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웹사이트를 벤치마킹하는 목적은 사례 분석을 통해서 마케팅 포지셔닝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럼 벤치마킹의 요건을 살펴보면 평가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벤치마킹이란 남의 것을 그냥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보고 내 것이 새로이 창조해내는 작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웹사이트에 문제가 발견이 됐다면 동일한 문제를 잘 해결한 사이트를 벤치마킹해서 그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벤치마킹 추천 사이트를 세 가지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어워드입니다. 어워드는 웹 표준으로 제작된 베스트 웹사이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GD앱이라는 게 있는데요. 최근 오픈된 국내외 웹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은 DB컷이라는 사이트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기획의 마지막 단계 화면 설계와 레이아웃, 즉 인포메이션 아키텍처입니다. 레이아웃의 개념은 보통 인쇄 매체를 보기 좋게 편집하고 구성하는 작업을 일컬었었는데요. 웹 디자인이 탄생하면서 한 페이지 내에 콘텐츠를 배치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웹 디자인 제작 방식도 변화했는데요. 예전에 웹 디자인 제작 방식은 너비가 고정된 테이블을 기준으로 레이아웃을 구성하고 디자인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의 방식은 고정된 디자인이 아닌 콘텐츠의 크기가 자동으로 변하고 재배열된다는 생각으로 레이아웃을 구성하고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드 시스템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디자인의 모든 요소, 즉 타이포그래피, 사진, 그림 등을 디자인 결과물로 융합시킬 수 있는 요소이며 디자인에 질서를 도입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리드에 맞춰 디자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긴장감이 높아지거나 변화가 높아 보이고 역동적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가독성이 떨어져 보이고 정리가 안 돼 보일 수 있습니다. 웹 디자인에서 그리드가 중요한 이유 또 하나는요. 웹페이지는 시각적 요소가 중요한데 그리드라는 개념을 적용시키면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사용자에게 최적의 리딩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즉, 빠르게
정보를 캐치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시각적인 질서, 일관성, 사용성, 반응형 디자인, 플랫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드의 주요 용어를 살펴보면 유닛이라는 게 있는데요. 페이지에서 가장 작은 수직적인 구분을 말합니다. 의미 있는 콘텐츠를 수용하기에는 작지만 그리드를 구축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유닛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칼럼인데요. 레이아웃을 구성할 때 여러 시각적 요소를 배치하는 기본적인 뼈대로 가는 선이나 여백으로 분리하는 세로 기둥을 말합니다. 그래서 칼럼은 유닛을 3개씩 4개로 묶은 칼럼, 이런 식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를 만들 때 데스크톱에서 보여지는 유닛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12단 그리드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웹사이트에서 주로 사용되는 그리드는 4단 그리드입니다. 그리드를 활용한 레이아웃 대표적인 것은 12단 그리드에서 각자 줄마다 내가 필요한 영역들을 나눠서 이렇게 자유롭게 보여지긴 하지만 정리된 느낌이 들고 정보를 빠르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웹사이트를 제작한다는 일을 한다면 기획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 많은 것을 결정하고 기획하고 설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웹 제작 기초이기 때문에 웹사이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비주얼적으로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3주차는 우리는 웹사이트 로고 디자인 그리고 업로드를 실무적인 디자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OT 때 말씀드린 것처럼 카페24 디자인 템플릿을 활용할 거고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무료 템플릿을 가지고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의 사이트를 디자인하게 될 거예요. 그럼 2주차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3주차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